내신 전에 하는 마지막 독서 훈련, 문학 훈련이니까 오늘 조금 열심히 해보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내신 대비를 위한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보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보다 어려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국어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이상 어려운 건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지금은 우리 최근에 한 2, 3주간 공부한 것보다 무조건 쉽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쫄 필요가 없는 거지요. 무조건 쉽습니다. 무조건 다 이해할 수 있고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등급 따질 때 내가 전교 몇 등인지 어디 몇 퍼센트 비율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 따질 텐데요. 그런 거 머리 아프거든. 머리 안 아프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다 맞으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없으니까요. 앞에 없으니까요. 됐죠? 뒤에 없으면 다른 의미로 전설인데 쉽지 않아요. 하위 4%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하위 4%는 존재해요. 예,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누군가는 9등급, 8등급, 7등급을 맞습니다. 네, 맞아요. 나만 아니면 그만이에요. 혹시 그거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지금 푸신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두 문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쪽이죠. 아니야, 24쪽에 18번 문제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데요. 짜잔! 선지 5번 보세요. 실제 기체의 분자간 상호작용. 뭐지 분자간 상호작용? 이거죠. 실제 기체의 분자간 상호작용은 거리랑 상관이 없다? 아니요. 둘 다 두 가지 문제의 원인 모두 다 분자 간의 거리에 따라 작동하게 됩니다. 5번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답을 못 고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어려우니까. 근데 눈앞에 있는데도 못 골랐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아까 누가 다른 학교 반이긴 한데 국제고 반이긴 한데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좀 빨리 풀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빨리 풀고 싶은 이유가 일단 중요합니다. 일단 이 이유는 안 돼요. 빨리 하고 놀아야 되니까요. 미친놈이야. 죽어야 되고요. 이건 괜찮죠. 시험 실제 풀 때 시간이 부족할까 봐 걱정돼요. 이거는 할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걱정이에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다온 씨로 해석이 돼요. 네, 김다온. 잘 보세요. 김다온인데요. 제 조카입니다. 그래서 올해 9살이 됐고요. 김다온 씨는 제 사촌 형님의 아들. 그러니까 나한테 육촌 조카예요. 근데 이제 사촌 형님과 저는 가깝게 지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귀여운 조카 아닙니까? 네, 형의 아들이니까 아들이에요. 다온이 아들이야. 그래서 남조카인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돈 버는 삼촌인데 선물 하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를 하나 사다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딱 줬더니 막 경기를 일으키더라고. 이거지 닌텐도 스위치 하면서 역시 삼촌 하면서 그래서 그래 했는데 뒤통수가 따가워요. 딱 봤더니만 우리 형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다온이 엄마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도련님 그거 게임기 아니냐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게임기 맞지. 그래서 게임기 맞는데요. 이게 말이죠. 더 이상 들리지 않으세요. 안 된다고. 이런 거 우리 시키면 안 된다고. 다운이 불쌍해. 그래서 근데 내가 서원대 매정에 거절할 수 없으니까 협상 끝에 저스트 댄스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만 허용해 주기로 극적인 타결 합의를 봤어요. 그것도 하루에 할 시간도 정해놓고 어쨌든 우리 다운이는 그래서 그 게임기가 그냥 저스트 댄스 게임인 줄 알아요. 어쨌든 이제 잘 놀고 있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다음 명절 때 일이 있어서 가봤어요. 갔는데 삼촌이 와서 말하더라고. 삼촌이 이제 저스트댄스 하자고. 그래서 그래 춤이나 추자.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또 뒤통수가 따가워요. 형수님이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왜요 또 하니까 우리 다온이 구문학습 해야 된다고. 그거 다 풀고 시키라고. 알았다고. 내가 봐주겠다고. 내가 그래도 학원 선생인데. 갖고 와봐 다온아. 그래서 구문 갖고 와요. 수학이에요. 오 마이 갓 수학 내가 좀 약한데. 하지만 야 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초등학교 수학은 나도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이렇더라고요. 네, 두 자릿수 더하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서씨, 그래도 노력해봐. 할 수 있어. 서씨, 이거 몇이야? 답. 41. 정답이에요. 맞추는데 시간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지금 저가 살짝 재봤는데 1초가 안 걸렸어요. 아마 0.7초 정도 됐을 거예요. 말하기 직전까지 아마 0.23초 만에 끝났을 거야. 자, 굉장히 빠르죠. 자, 우리 다운이 푸는 거 한번 볼래요? 이것도 오래 걸렸어요. 11개 미쳐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푸는데 한 2, 3분 걸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내가 답은 말 안 했어요. 그래서 더 풀어봐. 왜냐면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20문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해봐. 화이팅 하고 있는데 다운이가 물어보더라고. 삼촌. 그래서 왜? 이거 어떻게 해야 빨리 풀어? 빨리 이거 풀고 저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하고 대답할 때 번뜩 왔어요. 이거군. 왜? 내가 맨날 받는 질문. 선생님 어떻게 해야 빨리 풀어요? 이 질문을 여기서 들었는데 내가 답이 지금 여러분들께 드릴 답이랑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답이야. 다운이한테 뭐라고 할래요? 에이, 그 멍청아 꺼져.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라고 하실래요? 삼촌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풀어? 이모 나 이거 어떻게 빨리 풀어? 이거 골랐어요, 참고로. 이 친구는 정말로 빨리 풀기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걸까? 서씨 혹시 이거 빨리 풀기 훈련한 적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한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0.2초 만에 이 계산을 끝낼 수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답을 정확히 고를 수 있죠. 근데 다운이는 답을 정확히 고르기 아직 훈련이 안 됐죠. 만약에 다운이가 이걸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부터 시간 고민이 될까요? 아니요. 아마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게 조금 느리더라도 2, 3초, 늦어도 5, 6초는 풀 거예요. 지금처럼 막 1분, 2분 안 걸릴 거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답이에요. 어떻게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만약 다운이한테 빨리 풀기 훈련시키면 무슨 훈련이죠? 빨리 틀리기 훈련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비록 과제에 기준 시간도 써놨어요. 뭐 요거 푸는데 6분을 써라 이렇게 써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정확히 여러분한테 만약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다 맞출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단계에 도달할 거야. 이제 내가 천천히 다 꼼꼼히 보니까 이제 안 틀리네. 근데 시간이 놀랍게도 더 이상 부족하지 않게 돼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 부족 문제는 사실 못하는 겁니다. 정확도를 높이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뭐 하다가 샜지? 19번 문제네요. 정말 뜬금없이 샜네요. 19번 기억과 이유는 설명. 기억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었고요. B는 실제 기체였습니다. 이 두 가지 뭐가 다르고 공통점인지 찾으라는 건데 답만 볼게요. 5번 보세요. 용기 부피 사이즈가 같아요. 상자 사이즈가 같으면 기억에서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이동 부피는 니은보다 작다. 잠시만요. 이상기체는 뭘 고려하지 않았어? 기체 자체 부피를 고려하지 않았어. 아까 상자를 본다면 빈 상자인 거야. 근데 실제 기체는 분자 자체도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기체 사이즈는 이 공간 부피는 줄어든 걸로 취급하죠. 누가 더 자유이동할 수 있는 부피가 더 많은 거야?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 중에. 이상기체가 더 많은 거잖아. 5번은 반대로 써져 있네요. 그래. 문제의 원인은 분자 자체의 부피를 이해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질문 이해 못하신 분 많은 거 압니다. 괜찮아요. 끝판왕을 한번 보고 우리 내신 들어가려 하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면 돼요? 3학년 수능 때까지. 몇 년 남았어요? 2년? 아니요. 3년은 아니야. 3년 뒤면 님 대학교 입학했어. 소름. 2년 5개월 남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남았어요. 이제 소설 하나 남은 거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아버지의 소설이라는 소설 장면인데요. 이것도 역시 표현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표현법 그리고 인물의 심리 문제로 돼요. 자, 요거는 우리가 풀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소설이긴 하지만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현대소설 아닙니까? 시간 조금 드릴게요.
이어서 볼게요. 긴 하루군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19쪽을 지금 작품을 봤을 텐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혹시 눈치챘나요? 아버지는 지금 현재 처음 읽은 부분에서는 죽은 상태, 돌아가신 상태가 괜찮을까요? 영정사진으로 썼다는 얘기 보니까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 사진을 썼대요. 근데 중략 이유는 과거의 사건이죠. 요건 아무래도 회상으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갖고 있나. 요 정도 일단 봐주시고요. 스토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에서 설명드릴게요. 다만 출제 원리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소설 문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세 가지를 물어봐요. 하나, 인물을 물어봅니다. 아, 인물 정보요? 네, 인물 정보 자체를 외양 묘사도 물어보고요. 인물에 보통 뭘 물어보냐면 심리를 물어봐요. 이 사람이 하는 대사, 행동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때 무슨 마음으로 무슨 심리 상태로 그 행동을 했는가 그걸 물어보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매뉴얼로 되어 있어요. 출제 원리가.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문제에 요거를 파악하는 걸 이제 읽으면서 파악하면 좀 더 편해요. 두 번째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갈등 상황을 물어봅니다. 상황, 사건. 어떤 상황인지, 그 안에서 인물들이 어떤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지, 갈등이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중에 뭐에 판정되는지 이런 것 따위를 물어보게 되고요. 배경은 두 개가 있습니다. 공간하고 시간이 있는데요. 네,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그것도 물어보게 됩니다. 간단해요. 이게 소설에서 나오는 문제 전부입니다. 물론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서술자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냐까지 하나 더 물어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익숙하게 볼 문제들이니까 이걸 너무 머릿속에만 넣기보다는 아 그러네 맨날 이런 거 물어보네 라고 깨닫는 순간이 오면 더 이상 이런 이론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로 볼게요. 15번 보겠습니다. 1번 빈번하게 장면이 전환 긴장감 고조. 자, 두 가지를 물어보네요. 빈번하게 장면이 전환되는가, 즉 장면 전환, 이 배경이 전환되는가, 배경이 많이 바뀌는가를 물어봐요. 어느 정도, 빈번하다는 건 자주인데 어느 정도 바뀝니다. 일단 처음 현재라는 시간에서 과거의 시간으로 전환됐죠. 이거는 나름 바뀐 것도 맞아요. 그리고 과거 속에서도 선거를 하는 공간과 그리고 벽보를 때려가는 공간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간, 배경, 장면이 바뀌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답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요. 긴장감 고조가 안 됩니다. 긴장감이라는 거는 갈등 상태가 심화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긴장감은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갈등 상태가 강해지고 대립이 심해진다. 외적 갈등이든 내적 갈등이든 이 불편한 마음이 강해진다는 건데 과거 예상 보시면 알겠지만 아빠랑 갈등이 점점 세져요. 처음에 그 번데기 장수랑 서술자 나가 서로 싸운 장면 정도는 있긴 하지만 그게 더 심해진다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아니죠. 그냥 말리고 싱겁게 끝났다고 했죠. 아무리 봐도 갈등이 강해진다, 즉 긴장감이 세진다고 볼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오히려 뒤로 가면서록 아빠를 이해하는 듯한 말투가 나와요. 자, 그래서 1번은 답이라 보기 힘들겠고요. 선지 2번 간결한 문체. 이건 뭐냐면요, 문장이 짧게 쓰인다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문장이 짧은 것도 있긴 하지만 요건 좀 애매해요. 간결한 문체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문장이 좀 짧은 편이에요. 서술이.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도 답이 아닌 이유, 속도감 있게 표현된다가 안 됩니다. 자, 이 속도감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설 문제 풀 때마다 좀 까다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요. 속도는 두 개가 있습니다. 느리게 가는 게 있고요. 빠르게 가는 게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판정할까? 자, 느린 거는 이거예요. 묘사, 대사, 심리, 이건 느려요. 인물의 생긴 걸 묘사해. 머리카락이 빠졌다, 대머리다, 이상한 옷을 입었다, 선거 유세를 한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 참 묘사는
감각 정보 전달입니다. 감각 정보를 연두한테 주고 있는 거야. 김봉수는 안경을 썼고 오늘 셔츠를 입었고 검은색 니트를 입었고 항상 스레빠를 끌고 다닌다. 이런 것들이 묘사예요. 감각할 수 있는 정보니까. 이렇게 서술자가 무언가를 묘사할 때 쓰면 사건이 전개되냐 하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느리게 간다고 봐요. 하나 더, 인물이 대사요. 대사도 느린가요? 네. 인물이 대사를 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소설 속의 인물들은 정지해 있는 상태예요. 왜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소설 속 인물은 서술자가 이렇게 설명해줘야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느려요. 심리는 말할 것도 없죠. 회상, 심리, 생각 이런 것들도 다 실제 사건은 지금 정지인 상태 모두 다 느립니다. 그럼 빠른 건 뭘까요? 요약이에요. 긴 시간을 짧게 처리하는 멘트들. 3년이 지났다. 다음 날 이런 것들이요. 이게 바로 요약, 전개, 속도감 있는 전개. 자, 이 지문은 이 작품은 여러분들 읽은 파트 보시면 속도감이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속도감이 느껴질 만한 부트가 없습니다. 중략 윗부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사진을 보면서 빠져드는 생각이고요. 나도 선거 활동 이후에 아버지와 함께 벽보를 떼면서 자기가 들었던 생각을 잠깐만 이 중략 이후는 아무리 날짜가 많이 지나도 소용이 없는 거 아세요? 현재 내가 회상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런 현재 사건의 시간 변화는 없습니다. 속도, 사건 전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속도감 있는 전개라 하기도 힘듭니다. 아직도 답이 안 나왔어요. 2번 답이 아니었고요. 자, 선지 3번. 현재형 시제. 아닙니다. 이거 과거 해석이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문법 공부하면 더 잘 보여요. 아무거나 읽어볼까요? 모양이었다, 다가왔다, 돌아왔다, 골아떨어졌다. 모두 다 과거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없었습니다. 3번 패스. 4번. 나온 것 같거든요. 답이. 회상을 통하여 인물의 행위가 지닌 의미. 자, 인물이 지닌 행위. 이 지문은요. 처음과 마지막이 서술자 나의 똑같은 행위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처음에 뭐 보고 있죠? 아빠 사진이죠. 아빠 사진뿐만 아니라 벽보 포스터도 있다고 하죠. 마지막도 뭘 보죠? 아빠 벽보 포스터를 보는 이유를 말하죠. 됐죠? 아버지의 사진, 벽보를, 포스터를 보는 이유, 위로받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의미가 밝혀지는 거죠. 4번 무난하게 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지 5번은요. 동일한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관찰한다. 자, 시각은요. 시점이랑 똑같아요. 시각은 시점이야. 엥? 시점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라서 내가 말한 거야.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그거요. 다양한 시각이라면 1인칭에서 3인칭 혹은 이 주인공 1인칭 말고 다른 인물 1인칭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서술자는 계속 1인칭 어떤 인물로 유지되죠. 아들로 유지되죠. 약간 다양한 시점도 없습니다. 자, 5번도 답이 아니었어요. 16번은 자 심리 묘사 방법 문제입니다. 조금 힘드네 나도. 조금만 힘내보자고. 나한테 하는 말이야. 봉수야 할 수 있어. 복선이 뭐예요, 님들아? 선지 1번에 A는 주인공의 위기를 예고하는 복선. 복선은 사건을 미리 알려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근데 A에서 우중충한 아빠의 모습, 그러니까 뭔가 아파 보이는 아빠의 사진 모습을 통해 이제 주인공이 이제 위험하겠다. 전혀요. 예, 이미 돌아가셨는데 뭘 위험해요. 넘어갈게요. 1번 아니고요. 자, 선지 2번 보세요. 서술자의 심리 상태를 내적 독백으로 드러낸다. 님들아, 승현아 잘 봐. 심리를 독백으로 나타낸다. 심리가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야, 독백이 뭐야? 혼잣말인데 핵심은 이거야. 내적 독백. 내적이 뭐야? 내적. 외부로 드러나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속마음으로라는 뜻이잖아. 이해됐을까요? 내적 독백은 100% 추상밖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100% 추상이에요. 내적 독백은. 속으로 생각했다는 뜻이야. 내적 독백이. 자, 그럼 B가 속으로 생각한 건지 맞는지 보러 갈까요? 여러분들 B 보세요. 이거 구체야 추상이야? B에 담겨있는 정보. 구체 추상? 이거 구체 정보야 추상 정보야? 100% 구체로만 되어 있죠. 이게 내적 독백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2번도 답이 아니었어요. 구체 추상, 두부사세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두부사세요 했지?
심씨 안 까먹었어요? 두부 사세요? 오케이. 선지 3번. 와, 여러분들 구체는 객관이야, 주관이야? 구체는 객관. 좀, 야, 외워. 아이, 그 외우라니까 다시 말할게. 구체는 객관, 감각, 생생함, 이런 것들이었어요. 추상은 감각 안됨, 주관, 직접 제시, 관념, 추상, 마음, 이런 거였습니다. 됐죠? 자, A는 대상을 객관적 태도로. 자, A가 객관인가요? 아니죠. 이거 누구의 생각 아니야? 그 1인칭 서술자의 생각 주관이죠. 객관이 아니죠. 하지만 B는 어때요? 방금 보고 왔지만 B는 구체였죠? 그럼 객관이야, 주관이야? 객관이죠. 반대로 써져 있네요. 선지 3번은 바꿔야 맞는 말이 됩니다. 구체 추상 정보 꼭 활용하세요. 개꿀입니다. 선지 4번.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A는 인물의 외양 묘사. 자, 외양 정보, 인물의 겉모습이 묘사되어 있냐면 자세하게 되어 있죠. 대머리부터 해서 이런 거 있죠. B는 인물이 처한 상황. 네, 상황 정보입니다. 상황은 보통 이렇게 구체로 제시돼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대결의식은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굳이 하자면 B에서 아빠가 이 무시하는 사람들과 대립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보이지만 A에서는 도저히 대결이라 볼 만한 게 없네요. 패스합시다. 17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는 각각 파트에서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보라는 건데 잠시만요. 인물이 하는 행동은 어떤 마음을 갖고 무조건 행동을 하거든요. 요거만 바로 물어볼게요. 서술자 나가 아빠한테 투표가 끝난 다음에 득표수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죠? 여기까지 기억나죠? 자, 추론해보세요. 무슨 마음일까요? 놀리려고? 상처받을까봐 배려하는 마음에 대상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쌍해서 아빠가 다 괜찮을까요? 아빠가 쪽팔릴까봐 다 좋아요. 선지 2번 보세요. 나는 아버지에게 득표수를 알려주지 않을 만큼 아버지를 거부의 대상으로 본다. 자, 연민, 동정, 위로 이런 거는 도저히 거부라는 말이랑 좀 다른 심리죠. 2번 골라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심리 문제였어요. 자, 됐을까요? 어려운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문법은 안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네, 여기까지고요. 너무 애쓰셨습니다. 수업은 안 끝났습니다. 왜냐면 이제 진짜를 해야죠. 고1 건지 확인해 주시고 11호인지도 확인해 주세요. 자, 뒤로. 볼까요? 일단 지문 설명드리고요. 오늘 많이 못 풀 것 같으니까 딱 하나만 지정해서 풀도록 할게요.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지문은 뭐냐? 보험 배웠잖아요. 자, 보험주임에서 문제 상황을 알리지 않아서 생깁니다. 필요한 정보를,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서 생긴 문제. 이거 무슨 법으로 해결해요? 고지 의무로 해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권을 보험사한테 주죠. 계약을 함부로 위반했으니까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계약 해지권을 줌으로써 보험사에게 보상을 해준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일반적인 계약 위반이랑 다른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 손해배상은 청구 못한다고.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복습들 하셨나?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계약 해지권은 주지만 손해배상 청구나 강제행위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제가 갖고 온 건 뭘까요? 그러면 일반적인 법, 즉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되는가? 누구에게 과실이 있냐에 따라 손해배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저는 궁금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첫 지문은 오늘 아마 못 풀 것 같습니다. 이따 해설지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 지문 와보세요. 3쪽입니다. 이거는 만능이네요.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한 파트가 2개 있어요. 요거 해설해 드릴 테니까 요거만 풀고 갈 거예요, 오늘. 자, 근데 나머지 지문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깐만 5쪽으로 와보세요. 5쪽, 6쪽. 방금 여러분들이 본 소설 뭔지 아세요? 아버지 두 가지 사진이었거든요. 김소진 씨는 지금 방금 전에 푼 마지막 문제 보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 소설에서라고 안 했어.
김소진의 소설에서는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김소진의 다른 아버지 소재 소설은 뭘까요? 네, 이건 좀 다른 소설인데 주제가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라는 별도의 소설이에요. 김소진이 이렇게 아버지를 자주 소재로 사용하는 어떤 여성 작가분이세요.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것도 한번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풀어보시라고. 마지막 지문은요. 오늘 반데르발스 상태방정 힘들었죠? 예, 반데르발스 물리학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재밌게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개 어렵습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이거 해설만 제공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할 거냐? 저번에 공부했던 만응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3쪽입니다. 요것만 할게요. (3페이지) 보고 계시죠? 봅시다. 6번 문제 보기 전에요. 자, 시를 먼저 봐야 돼. 1, 2, 3, 사수 보세요. 처음 보실 거예요. 사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누구셔? 누군가가. 삼공도곤. 자, 삼공은요. 삼정승을 의미하는데 높은 벼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에요. 예, 염두에 아는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삼공 아주 높은 벼슬.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도곤이에요. 자주 보게 될 거거든요.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조사, 보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요. 내가 너보다는 할 때 그 보다예요. 그러면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삼공보다 낫다고 하더니 좀 잘 읽혀요. 무슨 말인지. 이 삼공 앞에다가 용화를 넣어주면 깔끔하게 읽힙니다. 자연이라고 한번 넣어볼래요? 삼공 앞에다가 자연이. 그럼 이렇게 읽힙니다. 누군가가 자연이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여기까지. 누구셔는 화자랑 생각이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인 거야. 야, 자연이 높은 벼슬보다 낫다라.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만승이 이만하랴. 만승이요. 이거는 직역하면 황제의 수레인데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황제라는 아주 높은 그 자리로 취급합니다. 자, 이건 화자의 생각이야. 내가 생각해보니 자연이 황제가 이만하겠어? 네. 삼정승보다 높아! 라고 하니까 아니야. 황제보다 더 좋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같은 사람이 자연 좋다고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그 다음 줄 보세요. 이제로 헤어든. 우리 해다 했었다. 헤어든. 해다. 기억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생각하답니다. 제가 다른 학원 홍보도 했죠. 점수가 안 나올 땐 해영 고. 이미스 고. 이 주변에 국어가 엄청 많을 텐데. 아유, 근데 수많은 국어학원을 뚫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뭐가 또 있더라? 엄청 많지. 종촌고면 일단 내 집 옆이구나. 그 동네는 학원이 종촌고 CGV 있는데 좀 있지 않아요? 학원? 그러니까 별로 없더라. 거기는 학원이 하나 있는 것 같던데. 두 개인가? 뒤요? 앞이 어디예요? 생각다방? 청년다방? 그런 게 있군요. 그랬군요. 그래요. 해다 생각하다. 그러니까 이제로 헤어든 뭘로 해석하면 돼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소부허유 약도더라. 환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소부허유부터 갈게요. 소부. 소부는 때는 바야흐로 기원전 800년 옛날에 중국에 요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래요. 참고로 역사적 사료가 별로 없어서 신화적인, 그러니까 전설의 나라로 그냥 취급하는데 여러 기록에 있는 거 보니까 실제 있었던 나라는 맞나 봅니다. 그때 중국은 요나라라는 나라였는데 그때 임금님 이름이 꽤 재밌어요. 요임금이래요.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임금은 백성을 아주 아끼는 그런 왕이었답니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요임금이 어느 날 소부의 소문을 들어요.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소문을 들어. 그래서 요임금이 소부를 직접 찾아가요.
소부 저기 산에 살고 있어. 다는 자연인 찍고 있었어. 띵동. 그래서, 누구세요? 아, 나 그 요임금입니다. 그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에이, 웬일이에요? 했더니 제가 우리 소부님이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대단한 현자라고 들었다. 제가 이 사람이 저보다 우리 백성을 더 행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이 임금 자리, 나라 자리를 물려드리러 왔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 들었으면 개꿀? 이렇게 했을 텐데, 혹은 얼마예요? 딱 물어봤을 텐데, 소부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하고 집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앞에 무슨 강이 흐르고 있었나 봐. 그 강에다가 귀를 담그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이구, 더러운 소리를 들었구만. 더러운 속세에 들어서 귀를 씻어내야겠어. 자, 이 사람 속세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야?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가 눈치챘죠. 소부가 바로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의 대표 주자 같은 겁니다. 참, 허유는 뭘까요? 옆에 지나가고 있는 농부인데요. 방금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소 물 먹이러 왔거든, 강에다가. 근데 막 띵동, 얘 막 갑자기 뛰어오더니 막, 더러운 소리 들었구만. 그걸 보고, 아이고, 야, 소야, 딴 데 가서 물 먹자. 여기 물 너무 더럽다, 야, 얘. 어이구, 하고 갔대요. 얘도 똑같죠. 예, 속세의 가치를 멀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 약도떠라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약도떠라는, 약도따는 약다예요, 약다. 여러분들은 야갔다라고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아주 야갔어, 약다. 이거 어느 사람을 약다라고 해요? 이거 현대어예요? 찌질? 찌질하고는 좀 달라요. 약간 뭐 이렇게 하던데? 계산적이야. 계산적이야. 잘했어. 근데 계산적이라고 해서 약다고 하지 않아요. 저 수학 1등급이네요. 자네는 아주 야갔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영악하다. 나빠요. 아마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네, 이 두 개가 짝꿍되면 야같다고 합니다. 약간 이기적이만 하면 야같다고 안 해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조금 멍청해 보이죠? 약다고 안 해요. 계산적이다. 이건 이건 것 같군요.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급 맞아보겠습니다. 계산적으로 계획을 해볼게요. 이걸 야같다고 하지 않아요. 이 두 개가 짬뽕대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걸 채택하면 됩니다. 아주 똑똑했구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소부효가 아주 똑똑했구만. 자연 속에서 아주 그냥 이 좋은 자연을 알고 있었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아마도 임천한흥. 임천 한자 좀 볼까요? 나무가 두 개 있죠. 숲이라는 뜻입니다. 숲풀림자고요. 천, 이건 샘천자입니다. 그래서 숲과 샘, 자연이에요. 자연. 강산하고 똑같습니다. 자연 한흥. 이 한은요. 한자를 보면 또 재밌죠. 문이 있는데 문 앞에 나무가 있네요. 나는 자연이다예요. 한가로워요. 한가롭다 할 때 한자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 한가로운 즐거움을 비길 곳이 없다. 즉 비교할 데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수는 저번에 했고요. 1수부터 5수까지 주제가 똑같아요. 자연 좋아라. 근데 이 시가 재미난 건 뭐냐? 마지막 수가 달라요. 자, 여기까지만 끝내드릴게요. 6수 보세요. 강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강산을 내가 아무리 좋아했다고 해도 내 분으로 누웠을까? 아닌 거야. 누가 도와줬나 봐. 다음 줄 볼까요? 임금 은혜. 임금니 은혜래요. 임금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알겠다. 됐죠? 임금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이게 유교적 가치관이야. 유교적 가치관이 뭘까요?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충효. 이게 유교적 가치관이야. 뒤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자연 친화가 아니야. 유교적 가치관. 마지막 줄 볼까요?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애라. 아무리 갚고 싶어도 해드릴 일이 없네요. 안타까워요. 임금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끝나요. 뒤로 넘겨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답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로 붙여야 돼요. 근데 7번 문제 선지 5번 보세요. OX에 보세요. 괜찮지? 이건 답이 아닌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되거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좀 애매한데? 야, 좀 아쉬운데? 알았어요. 다음 주. 너는 늦게 와놓고 뭘 절레절레야. 다음 주에 많이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